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진출할 지역들에 대한 좀 정보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 했었죠.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할 지역은 멕시코 등, 이제 멕시코,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등등의 지역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이런 곳들을 이제 하나하나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이제 테마로서 이제 끼워 넣어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그럼 신용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용장이란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상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죠. 마케팅을 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잘 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자, 이제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자, 수출을 할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물건을 살 사람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을 만드는 상태와 돈을 주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망설임이 있게 됩니다. 왜 망설임이 있느냐? 보세요. 자, 국제 간의 거래라는 거는 국내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국제 간의 거래가 국내하고 다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문화가 다르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서 물건을 팔았다. 우리가 이제 경상도에서 호남으로, 전라도로 팔았다. 그러면 이제 물건 보내고, 물건 값을 안 주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몇 번이라도 찾아갈 수 있고, 심하면 어떻게 또 거기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격지간, 즉 거리적, 지리적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트래블링, 그러니까 가려고 하려면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걸 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경을 넘어야 된다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국경을 넘는다는 거는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국경은 그쪽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국내에서 어떤 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권을 가진 사람은 일단 국내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권도 심사를 하겠죠. 나중에 여러 가지 좀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또 못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나라에,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자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자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나가는 거, 이게 그러면 상시, 자유로우나 이거죠. 자유롭나 이거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그 나라와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에 국내에서는, 출국을 갖다가 금지할 수가 있고, 상대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입국을 금지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인 페이먼트, 결제 수단이 딱 정형화되지 않고는 그 돈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아주 어김없이 아주 한치의 어떤 틀림도 없이 주고받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또 얘기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어떤 국제간 거래에서는 국내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결제란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안전한 결제. 자, 우리가 가서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서 어렵게 이제 어떤 컨트랙, 그러니까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걸 계약을 성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지급받는 부분들, 자, 돈을 지급받는 부분들까지만 넘어가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거죠. 뭐 돈을 어떻게 받겠다. 뭐 안 되면은 그거 가서 보따리 사고 갈 수도 있겠죠. 뭐 보따리 사서 앞에서 뭐 이렇게 진치고 있는다 해서 돈을 못 줄 수 있는 사람이 또는 돈을 못 줄 사람이 돈을 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만든 후에 그 대가에 대해서, 지불에 대해서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법률적으로 담보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담보한다는 것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힘든 경우가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모릅니다. 자, 상대와 저는 모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두 사람이 모두 필요합니다. 무엇을 필요하냐? 물건을 필요하고 물건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귀착되는 게 뭐냐? 자, 그러면 돈을 누가 먼저 보내줄 것이냐, 이거죠. 사는 사람이 돈을 보내줘야 되냐? 아니면 파는 사람이 물건을 먼저 보내줘야 되냐? 이제 여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두 쌍방 간에 우리가 무역을 하다 보면은 완전히 모르는, 완전히 일면식도 없는 두 쌍방 간에 거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일단 신뢰가 없죠. 신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신용이죠. 그 신용은 다른 말로 뭡니까? 크레디트입니다. 크레디트. 우리가 영어로 크레디트라면 신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으로 사다 할 때는 on credi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 거래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두 사람 사이는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서로가 필요한 물건이고 나는 그 물건을 팔고 싶고 그래서 나는 그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봉착하는 것이 뭐죠? 돈을 누가 먼저 줄 것인가? 아니면 물건을 누가 먼저 줄 것인가? 돈 먼저 줄 것인가? 물건 먼저 줄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왜? 서로 간에 크레딧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국제 간의 무역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TT란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국제 간의 거래에서, 그죠? 자, 그럼 TT는 이런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왜 진행될 수가 있느냐? 일단 금액이 작은 경우에, 그건 상대적이죠. 금액이 작다는 것은 큰 기업의 입장에서는 1,000만 원 굉장히 작은 돈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0만 원도 굉장히 까다롭죠. 1,0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자, 근데 일단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막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종잣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큰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0만 원을,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기업 보니까 상대 우리한테 물건을 팔 기업 보니까 우리처럼 큰 기업이고, 그래서 큰 기업의 생리는 우리가 잘 아니까, 큰 기업은 그 돈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좀 이렇게 상식에 어긋난 짓은 하지 않는다. 우리 시스템을 봐도 그렇다. 그 다음에 혹이나 작은 기업이라 합시다. 상대가 중소기업 내지는 스타트업 기업이라 합시다.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꼭 필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모험을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지. 혹 물건을 안 보내준다거나 물건이 다른 것이 온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텔레그래프 트랜스퍼, 그러니까 TT, 소위 이야기하는 전신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면 ATM기로 보내듯이 국제간에 보내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금액이 크다거나 아니면 꼭 그 물건을 갖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딱 정해진 기간 내에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TT로 송금을 했다는 거는 보통 TT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송금합니다.
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살 사람이 먼저 50만 원 계약금을 다운 페이먼트를 하죠. 그래서 계약금을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저쪽에 준비가 되면 나머지 밸런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잔금을 우리가 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보내준다는 것은 와이어링 한다, 트랜스퍼 한다, 또는 레미턴스 한다. 이렇게 무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내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요. 또 이제 TT를 하다가,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뢰관계가, 서로 간에 신용이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TT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기 단계부터 TT로 한다는 것은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죠. 왜? 돈을 줬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이쪽에서는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그 조치가 없는 것이 바로 TT의 방법입니다. TT는 말 그대로 on credit, 즉 신용을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을 때 내가 돈을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나중에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돈을 보내주는 것도 TT죠. TT란 것은 전신으로 보낸다는 거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결제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TT는 선결제가 우선인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그건 두고요. 자, 그럼 이제 TT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작은 기업이라든지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TT를 보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이 뭐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신뢰가 없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etter of credit, credit라는 신용을 보증하는 문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letter of credit, 그래서 그것을 신용장, 그리고 소위 해서 L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LC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용이 없는 두 거래자 간의 LC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 간에 신용이 없어요. 자, 앞전에 이야기한 TT는 신용이 쌓였어요. 그러면 신용이 쌓일 때까지 첫 거래나 두 번째 거래를 연결시켜줄 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걸 갖다가 매파라고 그러죠. 매파. 우리가 중매쟁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될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간의 결혼을 위해서는 뭐 결혼정보회사나 아니면은 매파나 중매쟁이들이 하겠죠. 자, 그런데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기업과 기업의 어떤 거래를 on credit, 즉 신용을 생성시켜 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은행이 됩니다. 뭐라고요? 뱅크입니다. 뱅크. 은행입니다. 왜? 은행은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공신적인 어떤 신뢰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두 사람 간, 격지 간에 전혀 일면식이 없는 두 사람 간이라도 그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자, 은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 사람, 너 물건 팔고 싶지? 근데 너 돈 받는 거 걱정되지? 자,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네가 물건을 실었다는 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살 사람이 요구하는 서류만 나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at site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사이트 보고 그 서류를 검토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내어주마.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네고라고 합니다. 네고, 즉 negotiation이라고. 우리가 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은행은 또 중간에서 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물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돈 먼저 여기 네가 살 돈, 네가 그 사람한테 줄 돈 여기 나한테 맡겨둬.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수출할 사람이 너에게 물건을 팔 사람이 확실하게 네 물건을 보냈다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또 네가 필요한 서류들을 다 그 사람이 준비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내가 돈을 내줄게.
네가 굳이 그 사람한테 찾아갈 필요도 없어. 그리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자, 그렇게 서로를 절충합니다. 자, 서로 간에 뭡니까? 타협점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것을 신용장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신용장이라고 하나요? 자, 은행이 수입자, 즉 살 사람의 신용을 보증한 거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보증했습니까? 팔 사람에게. 무엇으로서요? 서류만 가져와. 자, 서류하고 물건 실었다는 정서. 자, 어떤 서류?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 가져와. 그럼 나 알잖아. 나 은행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겠어? 우리는 은행이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너한테 네가 서류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돈을 주겠어.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는 은행이 내가 요거 필요한 부분만 갖춘다면 돈을 준다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신용? 즉 수입자에 대한 신용을 은행이 대신 써준 거죠.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자, 그다음에 수입자도 마찬가지죠. 자, 수입자도 돈을 먼저 보내줬을 때 만약에 수출자가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걱정을 바로 수출자를 대신해서 수입자에게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수입자 걱정 마라. 내가 수출자가 네가 원하는 서류를 다 받았는가를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주겠다. 만약에 그 서류가 하나도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겠어. 자, 우리 요걸 갖다 나중에 배우지만 discrepancy랍니다. 불일치다 이렇게 해요. 물론 이런 신용장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은 추상성과 엄격성의 원칙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중재를 시킵니다. 그죠? 중재를 시키니까 두 사람이 이제 생각해 보자면 고개를 끄덕끄덕 맞네. 뭐 은행이. 자, 그럼 어떤 은행을 이제 선정해야 되느냐? 자, 우선 이제 은행의 선정권 1차적인 선정권은 누가 있느냐? 물론 수출자가 그 물건이 독보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라면 수출자가 이걸 모두 헤게모니를 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이야 미국의 US 뱅크를 이용하니까 뭐 전부 US 뱅크로 해서 처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그 은행의 고객으로 있는 은행을 하면 보다 좀 더 친밀하게 또는 신속하고 정보를 빨리 수집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은 안으로 굽는다 했으니까 자기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은행들이 편의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수입자의 지역에 있는 수입자 거래 은행이 보통의 경우에 오프닝 뱅크가 됩니다. 오프닝 뱅크는 뭐냐? 자, 수입자가 있는 지역의 은행,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수입자는 갑니다.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산이니까 뭐, BNK가 있다 합시다.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갑니다. 자기가 거래하던 그 기업이 이제 어떤 자기 주거래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래 은행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거기는 이제 그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에 관련된 것을 등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거래 은행은 그것이 딱 등록이 돼 있죠. 뭐 사인방이라 해가지고 스탬프가 또 있죠. 스탬프도 이제 찍어야 될 경우가 있죠. 환음 같은 경우를 이제 결제할 때는요.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름과 날인 스탬프가 있으니까 사인방이라 해서 사인을 이제 이렇게 해놓은 대표이사의 사인을 해놓은 이제 그런 스탬프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이제 인이라든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등록을 해놓죠, 그죠? 인감을 또 등록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가면은 새로 일일이 그러한 이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입자는 갑니다. 어디를 가느냐? 수입자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자기 회사가 있는 주거래 은행이나 또는 자기 지역의 은행에 갑니다. 가서 이제 가면은 그 이제 은행에 이제 외환계 직원이 이제 앉아 있겠죠. 보통 이제 외환계 이제 계장들이 이제 앉아갖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신용장 업무를.
은행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계장님,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수입을 하나 해야 됩니다. 물건을 좀 사와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업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상 이제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다음 시간이나 한번 다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물건 이제 살 거 부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보내기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신용장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신용장을 열겠다는 말 그 자체는 불안하니까 은행이 중간에 서서 이 거래를 좀 성사시켜 달라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 있는 그 계장, 외환계 계장은 이렇게 이제 서류를, 그럼 신용장 신청서를 딱 줍니다. 신용장 신청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흐름을 일단 큰 프레임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용장 신청서를 내면 이제 신용장 신청서를 이제 적습니다. 그걸 우리가 application, 즉 신용장 개설 신청이다. 신용장 letter of credit opening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프닝 한다는 것은 개설하다, 열다 이런 데죠. 그래서 이제 쭉 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쓰느냐. 거기는 이제 applicant, 즉 신청하는 사람, 수입자. 그다음에 이제 beneficiary, 저쪽에서 이제 수출하는 사람. 이제 beneficiary라는 영어는 무슨 뜻입니까? benefit, 즉 benefit라는 것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죠. 신용장에서 1차적으로 이득을 제일 먼저 돈을 거머쥐는 사람은 수출자입니다. 그래서 beneficiary는 우리가 export, 수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씁니다. 금액하고 쭉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디테일하게 신용장 신청서 양식을 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다가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